전 세계에서 최근 장기간에 걸친 폭염과 잦아진 산불로 인해 대기질이 크게 악화되면서 기후 형벌식의 재난이 더욱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철회할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미국이 연간 원유 생산량 전망치를 3개월 연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팍에서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는 6.8% 증가했지만 한인 인구는 같은 기간 5.4%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근 장기간에 걸친 폭염과 잦아진 산불로 인해 대기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형별식의 재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세계기상기구는 제네바 본부에서 장기간에 걸친 폭염과 더욱 잦아진 산불로 인해 전 세계 대기질이 크게 악화하면서 앞으로 기후 형벌의 재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의 대기질 및 기후공보 내용에는 2000년대 이후로 더욱 잦아지고 강해지고 오래 지속되는 폭염과 그에 따른 산불의 증가로 대기질이 더욱 악화됐고 인류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준이 되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실내로 유럽과 중국에 올해 폭염을 들면서 대기오염이 심하고 일조량이 늘어나고 바람의 풍속은 낮아지면서 오염도가 점점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미래의 모습을 예고한다며 앞으로는 폭염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이 한층 늘어나면서 훨씬 더 대기질이 악화할 것이고 결국은 기후형벌로 알려진 최악의 상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형벌이란 대기오염이 심해져 지상의 오존량이 극대화되면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가 최악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후형벌이 심한 곳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 세계의 대기오염 물질의 거의 4분의 1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WMO는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앞으로 수억 명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철회할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국 고율 관세는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강경론을 기치로 내건 전임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다른 대외 정책과는 달리 이 내용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경제적 경쟁국으로 간주하는 중국을 겨냥해 지렛대를 유지하려고 고율 관세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가 치솟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수입품 가격을 낮추면 고 물가에 위협받는 민생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 속에 그간 고율 관세를 철회하라는 수입업계의 목소리도 예전보다 힘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일 기업이 미국의 일자리나 경쟁력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검토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고율 관세 완화 결정을 보류한 데에는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루올 것으로 비치는 행보는 선거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연간 원유 생산량 전망치를 3개월 연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원유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너지정보청은 이날 내놓은 원래 보고서에서 내년 미국 원유 생산량 전망치를 종전 하루 1,270만 배럴에서 1,263만 배럴로 낮춰 3개월 연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 원유 생산량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EIA는 또한 올해 원유 생산량 전망치도 기존 1,186만 배럴에서 1,179만 배럴로 석 달 연속 낮췄습니다. 반면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는 현재보다 대략 20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유럽 국가들의 주요 대체 공급원이 미국이라면서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결정에 이어 나온 미국의 생산량 전망치 하향 조정이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미국 셰일 오일 업계가 고유가에도 증산을 위한 투자보다는 배당 등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을 우선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지난 5일 원래 회의 후 10월 원유 생산을 다시 하루 10만 배럴 줄여 8월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직장인 절반에 해당하는 50%는 맡은 업무 중 최소한만 소화하는 이른바 조용한 사직에 해당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2%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6월 직장인 15,0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2%였습니다. 2021년 34%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한 겁니다. 또 18%는 직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불만을 퍼뜨리는 적극적 비몰입 직장인에 속했고 이 응답률은 2013년 19%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무 몰입자와 적극적 비몰입자를 제외한 50%는 조용한 사직 분류에 해당합니다. 조용한 사직을 직역하면 직장을 소리 없이 그만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며 심리적으로도 직장과 괴리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됩니다. 특히 업무 몰입도는 35세 이하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35세 이하 중 업무에 몰입한다는 응답률은 2019년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고 적극적 비몰입 응답률은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리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긴장의 최대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노동시장 분석기관인 ADP 연구소가 전 세계 직장인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전면적인 사무실 근무로 복귀할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크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한인시장 후보들이 대결하고 3명의 한인시원 후보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늘 공화당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과 시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후보들은 타운의 새 주차 조례를 철폐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무료 주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관실 폐지 등 타운 개혁,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도 약속했습니다. 또 46번 도로 주변 방음벽 설치와 듀플렉스 1층 공간 렌트 관련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1층의 렌트가 합법화되는 절차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듀플렉스 사시는 분들이나 또는 개인 주택에 1층에 세를 주는 문제들이 어려운 일로 많은 주민들이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뉴저지 법과 모든 법을 통해서 이 일을 적극 검토해서 장 후보와 함께 런닝메이트를 이뤄 시의원에 도전하는 우윤구 원유봉 후보도 이번 기회에 낡고 부패한 타운의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자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정권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상권이 회복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자존감을 세우는 귀한 선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옳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주민의 대표를 제대로 뽑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교육위원 후보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토마스 마테라조, 노에미 리베라, 주님 후보는 공화당 후보들과 뜻을 같이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지난 5년 사이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는 6.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인 인구는 같은 기간 5.4%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어제 발표한 뉴욕시 아시안 민족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4,955명이었던 한인 인구는 2020년 89,863명으로 5,092명 줄었습니다. 5년 사이 5.4% 감소한 것으로 뉴욕시 전체 인구 감소율 0.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아시안 인종 그룹의 인구는 123만 3천 명에서 131만 7천 명으로 6.8%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보로는 역시 퀸즈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거주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2015년 한인 인구의 59.7%가 퀸즈에 거주했지만 2020년에는 56.6%로 3.1%포인트 줄었습니다. 한인 거주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브루클린으로 이 기간 10.8%에서 14.2%로 늘었습니다. 맨하탄의 한인 거주 비율도 23%에서 23.5%로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령별 한인 인구 분포는 18세 미만이 14.8%, 18세에서 64세가 72.3%, 65세 이상이 12.9%입니다. 체류 신분은 한인의 34.8%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였고 36.1%는 귀한 시민권, 29.1%는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였습니다. 25세 이상 한인들의 교육 수준은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9.4%가 학사학위 이상 학력 소유자로 뉴욕시 전체 학사학위 이상 학력 소유자 39%와 비교해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영어 구사 능력은 매우 낮아 5세 이상 한인의 44.2%가 영어 구사에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뉴욕시 전체 평균 22.4%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는 증오범죄가 지난해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도와 중절도, 빈집털이 범죄가 40% 늘었습니다. 지난 6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8월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는 총 55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했던 39건과 비교하면 41%가 증가한 겁니다. 이 가운데 아시안 증오범죄는 총 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증오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로 총 24건이 발생해 전체 43.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18.2% 늘었습니다. 8월의 전체 범죄 증가 현상 역시 두드러졌습니다. 한 달 동안 총 11,000건이 넘는 범죄가 일어나 지난해와 비교해 26% 늘었습니다. 7대 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성폭행, 강도, 폭행, 빈집털이와 중절도, 차량 절도 중 살인과 성폭행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강도와 중절도, 빈집털이 범죄는 30에서 40%씩 증가했습니다. 다만 살인 사건은 54.2%, 총격 사건은 30.3% 감소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해 많은 사건이 발생했던 브롱스와 퀸즈 남부, 브루클린 북부 지역에서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NYPD 측은 총기 폭력 진압반을 투입해 전개한 불법 총기 압수 작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주 주민의 절반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등록금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시에나 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뉴욕 주민의 절반 이상 56%가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는 33%,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는 11%였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의견은 연령과 지지 정당, 인종에 따라 급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빚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35세에서 49세 그룹에선 67%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18세에서 34세는 60%, 50세에서 64세는 50%만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성향의 뉴욕 주민 82%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성향 뉴욕 주민 중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26%에 그쳤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의 77%, 히스패닉의 56%가 지지했고 백인 그룹에선 절반 수준 51%만 지지했습니다. 한인들 가운데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대출 탕감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더 부추길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일시적으로는 대출자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탕감 선례 때문에 대학교들이 쉽게 등록금을 올리고 물가가 더 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없애주는 것보다는 다른 채무처럼 법원에서 파산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늘 오후 향년 96세로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여왕은 25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영국의 군주와 영연방의 수장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영국 최장수 군주이면서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하며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여왕은 주기 70년 만에 임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6천 건 줄어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석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5천 건을 상당폭 하회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이동 평균치도 23만 3천 건으로 7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47만 건으로 3만 6천 건 증가했습니다. 창원이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된 한인 1.5세 존 리 일리노이 북부지원 판사를 인준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리 판사는 아메리칸 드림의 구현이라며 그의 인준을 축하했습니다. 아버지가 파독 광부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던 리 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부 환경, 자연자원국 법정 변호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2,500를 보조하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카운티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기준 풀타임 직원이 5명 미만인 버겐 카운티 소재 기업 가운데 2019에서 2020년 사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손실이나 운영 일시 중단, 폐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500가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대 1,000개 업체에게 지급되며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신청 개시 후 첫 3주까지는 2020년 버겐 카운티 정부가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